이른바 조순재 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마도 한국 언론 중에는 처음으로 네. 조순재 파일의 전체를 풀 스토리를 다 보여드리는 최초의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조각조각으로 한 편린만 언론에 그렇죠. 일부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조순재 파일을 통째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지금 논해보고 싶은 거는 네. 역사적 뿌리가 어디이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을 것인가. 네. 여기에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네, 우선 네. 이 녹취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네. A4 용지로 예. 이제 예. 기록이 된 거죠. 표제는 조순재와의 대화 녹취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총 이제 22장입니다. 네. 22장이어서 네.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쭉 짜여져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조순재 씨가 주요하게 답을 하는 거고요. 네. 질문자가 2명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은 당시 한나라당의 네. 이명박 캠프의 관계자였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주로 질문을 하고요. 네. 또 한 명은 조순재 씨 친구. 그러니까 이 세 명이서 네. 박근혜와 최태민의 이 미스테리한 관계를 네. 파헤쳐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조순재 파일이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정두원 전 의원이 네. 이 조순재 파일을 처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이명박 캠프에서 이른바 후보 검증,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는 후보 검증 TF 팀장 단장을 맡았었다. 네. 그러고 자기가 조순재 씨를 만나봤는데 이 조순재 씨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19금 관련된 네,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렇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했죠. 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죠. 뭐 19금의 주인공이 박근혜, 그리고 최태민이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19금이구나. 네.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22페이지에 정리된 이 녹취록은 네. 9시간 동안의 녹취록 중에 일부입니다. 이 녹취록을 네. 정리해서 네. 보관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네. 그 세 명이 9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뭐 밥도 먹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시간 빼고 그다음에 뭘 뺐냐면 네. 정말 이거는 담기 거시기하다. 그런 내용을 또 뺐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 22쪽에 담긴 내용만을 보면 정말 그랬을까? 믿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마 이 22쪽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정두원 의원은 19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 봤거든요. 네, 네.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19세 이하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다 봐도 되겠다. 19금 아니다. 해제해서 19금, 봉인 해제. 우리의 이 비극적인 역사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군요. 네. 자, 우선 이 녹취 파일 22쪽짜리 A4 용지 22쪽짜리 분량의 이 A4 이 파일이 작성된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네. 대선 후보 경쟁이 한창이던 네. 2007년 시점이죠. 네. 2007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 녹취록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조순재 씨는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인 강지섭 씨를 찾아가 가지고 네. 이른바 박근혜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녹취록은 바로 그 직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때 뭐 한참 이명박 후보 검증, 박근혜 후보 검증 그렇죠. 이런 양 일이 막 캠프가 서로 있지 막 않았습니까? 했었죠. 예. 그 와중에 이 녹취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순재 씨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최태민의 양아들이고 이제 영남재단 영남학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측근해서 네. 보좌했던 이제 이런 인물인데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조순재 씨? 일단 조순재 씨는 네. 좀 복잡합니다만 이 가계도 저희 어떤 건가요, 이 가계도? 가계도가 예.
최태민의 가계도인데요. 예. 저기 자료 화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국가안전기획부 이러면 안기부, 안기부가 작성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네, 노태우 정부 시절에 실체와 상당히 일치한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이 가계도를 보면은 조순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조순재는 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최태민 씨가 결혼을 5번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혼한 사람이 이른바 임선희 씨인데, 근데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랑 결혼을 할 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1명, 딸 1명 있었어요. 그 아들 1명이 바로 이 조순재 씨입니다. 그래서 임선희 씨가 최태민과 결혼할 때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은 임선희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그래서 조순재 씨가 이제 최태민의 의붓 아들인 그런 셈이지요. 그러니까 임선희가 데리고 온 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선희 씨는 그때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최순득, 최순천 이렇게 3명의 딸을 또 낳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막 태어날 때 조순재 씨는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었지만 이 최태민 가족에게는 상당히 뭔가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였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만나고 이른바 구국 선교단 활동을 하고 이게 1975년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이제 30대 중반이 된 거예요. 당시 최순실은 막 15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태민이 본격적으로 만날 때 이 사람이 의붓 아들이지만 심부름 시킬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를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 시대의 시작까지도 목격을 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구나. 공식인 직책은 그 구국 선교단 같은 데서는 홍보실장, 영남대에서는 전무, 뭐 이런 식으로 측근 활동을 했죠. 물론 나중에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 검증 과정에서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를 수가 없을 만큼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공식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이를테면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이 시작되던 7월에서 8월 사이에 조순재 씨를 만나서 이 녹음을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사전 동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됐던 것이죠. 당연히 사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그 조순재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조순재 씨는 이거를 증언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그 목적은 박근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가까이서 지켜봤더니 도저히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네는 이런 아니다. 사람이 되면 그네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나라에 비극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취를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박근혜 후보는 탈락되죠.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2017년 12월 19일 날. 근데 바로 다음 날 12월 20일 날 이분이 2007년 숨집니다. 물론 지병, 폐암으로 숨졌다고는 돼 있는데 숨진 시점이 참 또 묘하죠. 지금 뭐 굉장히 의문의 죽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서 저희가 오전에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봤지만 어찌 보면 현대사에서 그 가장 어두운 한 대목을 한 터널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22쪽짜리 분량의 문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오마이뉴스에도 보도가 좀 되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사람이 박근혜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문건에 동참한 그렇습니다. 거다. 조순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이제 5가지 이유 정도가 나와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건에 이게 1쪽부터 22쪽까지 있는데 중간 중간에 왜 내가 박근혜를 반대하는가, 그래서 왜 이 녹취록을 작성하는가가 나오는데 그걸 전체로 쭉 취합해가지고 재정리를 해봤더니 한 5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오는. 첫 번째로는 박근혜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인데. 그래서 완전히 측근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능력이 도저히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박근혜가 업무를 하면서 지내보면 완벽히 꼭두각시예요. 지금은 능력이 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완벽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능력 없는 것이 뭘 하겠다고 설치어 되는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완벽하게 꼭두각시라는 표현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쪽에도 나오고 20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00% 꼭두각시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박근혜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측근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긴 했지만 네. 한마디로 너무너무나 인생살이가 미스터리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자체를 미스터리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9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게 참 묘하다. 이해 안 가는 인생살이가 많다. 박근혜는 이해 안 가는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미스터리로 끌고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그 말은 맞네요.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순재 녹취록 읽어보면 예. 섬찟해요. 예, 이게 녹취록의 19쪽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박근혜가 어떤 부정한 일을 지시해놓고 그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그랬다고 이 조순재 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례를 영남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영남대가 아시다시피 이제 부정 입학, 네. 그다음에 재산의 편법 관리 맞아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사실상 지시를 한 상태였는데 그거를 다 총장이 시키는 일만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총장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이쪽에 걸쳐서 네. 이게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비극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랑 같이 이렇게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박근혜는 절대 안 되니까 차라리 이명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녹취록 곳곳에서 남기고 있는데요. 자, 16쪽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MB, 그러니까 이명박이죠. MB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국가가 아니다. 나라 안 잃으려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되면 나라를 잃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선 나는 저거, 그러니까 박근혜죠. 저거는 안 되겠다 이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MB를 제껴놓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한 방에 가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 비극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을 작성한 5번째 이유가 이어집니다. 그 5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는 한나라당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 본선에서는 누구랑 겨누는 거예요? 민주당이죠. 그래서 당시 정동영이었죠. 이 조순재 씨는 정동영 측에서, 즉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의 대선을 관리하는 사람들 측에서 이 박근혜 문제가 잔뜩 담긴 이른바 박근혜 파일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과거를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얼마나 검은 그림자가 많이 들어오져 있는지를 정동영 측에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박근혜가 되면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려해서 절대로 한나라당 후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것이 이제 3쪽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 게임에 가서 불어버리면 게임이 안 된다. 바로 끝나버린다. 이거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폭발력이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0년 동안 민주정부가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결과는 이제 MB가 됐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도 특별한 공격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네. 2007년에 그 한나라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맞아요. 가버렸어요. 근데 박근혜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 네, 최태민과의 맞아요. 관계에서 예. 그다음에 뭐 재산 부정 측정한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예. 그러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MB 그러니까 이명박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MB도. 개인 사생활 뭐 예. 에리카 김 얘기가 많이 예, 나오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의 선거대책본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MB한테 박근혜 이 최태민 관계를 폭로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MB가 그런 사생활은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사생활 거론하면 어때요? 저쪽에서도 사생활 거론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에리카 김도 등장하게 되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한 어떤 셈법에 의해서 이 의혹이 더 깊게 파헤쳐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후보 측에서는 네. 어차피 박근혜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네. 굳이 뭐 다시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 대선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어져 나왔던 겁니다. 네. 박근혜와 최태민의 이 미스테리한 관계를 네. 파헤쳐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조순재 파일이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정두원 전 의원이 네. 이 조순재 파일을 처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이명박 캠프에서 이른바 그 후보 검증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는 후보 검증 TF 팀장 단장을 맡았었다. 네. 그러고 자기가 조순재 씨를 만나봤는데 이 조순재 씨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19금 관련된 네,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렇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했죠. 예. 담긴 내용만을 보면 정말 그랬을까 믿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마 이 22쪽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정두원 의원은 19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 봤거든요. 네네. 보고 나서 내린 결론. 내린 결론은 19세 이하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다 봐도 되겠다. 19금 아니다. 해제해서 19금 공인 해제. 우리의 이 비극적인 역사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군요. 네. 자, 우선 이 녹취 파일 22쪽짜리 A4 용지 22쪽짜리 분량의 이 A4 이 파일이 작성된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죠. 뭐 19금의 주인공이 박근혜 그리고 최태민이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19금이구나. 네.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22페이지에 정리된 이 녹취록은 네. 9시간 동안의 녹취록 중에 일부입니다. 이 녹취록을 네. 정리해서 네. 보관한 보관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네. 그 세 명이 9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뭐 밥도 먹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시간 빼고 그다음에 뭘 뺐냐면 네. 정말 이거는 담기 거시기하다. 그런 내용은 또 뺐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 22쪽에 이른바 조순재 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마도 한국 언론 중에는 처음으로 네. 조순재 파일의 전체를 풀 스토리를 다 보여드리는 최초의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조각조각으로 한 편린만 언론에 그렇죠. 일부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조순재 파일을 통째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지금 논해보고 싶은 거는 네. 역사적 뿌리가 어디이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을 것인가. 네. 여기에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네, 우선 네. 이 녹취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네. A4 용지로 예. 이제 예. 기록이 된 거죠. 표제는 조순재와의 대화 녹취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총 이제 22장입니다. 네, 22장이어서 네,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쭉 짜여져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조순재 씨가 주요하게 답을 하는 거고요. 네. 질문자가 2명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은 당시 그 한나라당의 네. 이명박 캠프의 관계자였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주로 질문을 하고요. 네. 또 한 명은 조순재 씨 친구. 그러니까 이 세 명이서